퉁퉁 부어오른 손과 발, 관절 사이사이를 엄습해오는 고통. 40, 50대 남성 100명 중 1명에게서 발병하는 통풍. 바람과 같이 찾아와 바람같이 사라지는 통풍은 더 이상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다. 관절을 망가뜨리는 통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은 과연 없는 것일까? 40, 50대 남성 여러분들 이제 연말 연시다 해서 회식 자리가 참 많으셨죠. 그런데 회식을 하고 난 뒤에 말이에요. 이유 없이 발이 붓거나 무릎이 아픈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특별하게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프다가 뭐 한 3, 4일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나은 적,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네, 이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네. 바람만 스쳐도 관절이 아프다는 통풍은 바람같이 찾아와서 또 바람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40, 50대 남성분들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통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류마티스 내과 이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통풍은 어떤 질환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교수님, 어떤 질환입니까? 통풍은 그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생긴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일종의 관절염의 일종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통풍이 생기는 원인은 그 모든 사람의 세포 안에는 그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퓨린이 요산으로 대사가 되어서 이 요산이 체내에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이 요산이 말단 부위인 관절 주위에 침착을 하게 되고 네. 침착을 하게 되면 바늘 모양의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또 결정을 없애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생기는 것을 통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결정체를 이룬 그 요산이 관절 주위에 침착이 돼서 생기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럼 통풍의 키워드는 바로 요산인 듯 하거든요. 그 교수님, 그 요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요산이라는 물질은 이제 그 전 단계 물질인 퓨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퓨린이라는 물질이 그 모든 세포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핵 안에는 또 핵산이 존재하고 있고요. 핵산 안에는 DNA가 있는데 그 DNA를 이루는 물질 중에 하나가 퓨린입니다. 그래서 이 퓨린이 결국에는 대사가 돼서 몸 밖으로 요산을 만들어서 배출이 되게 돼 있는데 이 요산 자체가 3분의 1은 이제 그 간을 통해서 그 담즙으로 배설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산이 특이하게도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물질인데 이유는 다른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서는 유리케이지라는 효소가 있어서 이 요산을 다시 요산보다 더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이러한 효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요산이 쌓이게 되고 쌓인 게 각 장기에 쌓이게 되면은 그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요산이 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건?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하나 있겠고 또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배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 요산이 세포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런 세포를 많이 그 퓨린을 많이 포함하는 음식을 과다 섭취한 경우가 있겠고 또 한 경우로는 세포가 많이 증식을 하는 혈액암과 같은 그러한 암 같은 것이 있으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신장으로 배출이 되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혹은 술을 섭취하는 경우가 해당되겠고 또 비만이나 그 남성 호르몬 같은 것들이 배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통풍 환자의 약 90% 이상은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통풍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체내에는 어느 정도의 요산이 있고 요산을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40대) 김오석 씨. 김오석 씨는 엄지발가락이 아파 찾은 병원에서 통풍을 진단받게 됐다. 엄지발가락에 있는 부분이 열이 계속 나고 그다음에 붓고 빨갛게 붓고 그래서 걷기도 힘들고 꼭 통증이 유리가 혈관 안에 돌아다니면서 콕콕 찌르는 같은 그렇게 아파서 이제 병원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통풍은 음식물을 먹고 나서 생기는 노폐물의 결정체 일종인 요산이 체내에 많이 쌓여 손이나 발, 무릎이 퉁퉁 붓고 아픈 질환인데
그럼 몸 안에 요산이 얼마나 쌓이면 이렇게 위험한 것일까? 혈액을 뽑아 요산 농도 수치를 알아보면 보통 건강한 사람인 경우 7, 8mg/dL 정도인데 이보다 높으면 통풍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정상인은 한 7에서 8 정도까지도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통풍 증상이 일단 있는 분한테서는 남자분은 한 7에서 8, 여자분은 한 6에서 7,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6 정도 밑으로 떨어뜨려야지만 통풍의 발작이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증상이더라도 통풍 수치가 12나 13 이상이 되면은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예방적인 통풍 치료를 또 하셔야 됩니다. 통풍에서 높은 요산 수치도 문제지만 요산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요산 결정체 역시 문제다. 무릎에서 채취한 관절액을 편광 현미경에 올려놔 이를 관찰해보면 바늘과 같이 날카로운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요산 결정체다. 요산 결정체가 하나 둘 모여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되면 피부 밖으로 돌출돼 관절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관절이 붓고 또 발적 아주 빨갛게 변하죠. 그러다가 한 2, 3일 동안 아주 극심한 통증을 앓고 나면 그 다음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없어져서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그렇게 정상생활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통증은 너무 심해서 다른 관절염 환자들과 틀리게 목발을 짚고 진료실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풍의 또 다른 이름은 남성의 황제병이다. 주로 40, 50대 남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럼 왜 남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일까? 남성에서 통풍이 잘 발생하는 원인은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신장에서 요산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액 안에 요산의 수치가 더 올라가죠. 그럼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급성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염 진통제나 아니면 콜키친,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여러 통풍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산을 낮추는 약을 씁니다. 그런 요산을 낮추는 약에는 이제 요산을 배출을 증가시키는 약이나 아니면 요산을 생성을 억제시키는 약 등등이 있겠습니다. 높아진 요산 수치는 대부분 약물만으로 낮출 수 있다. 통증을 주는 염증 역시 약물만으로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발에 생긴 혹이나 변형된 관절은 약물로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변형된 관절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만성인 경우에 이제 관절 주변에 토푸스라고 하는 요산 결절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에 단시간 내에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요. 물론 수술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만성으로 관절까지 다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변형된 관절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안타깝게도 통풍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에 예방이 중요한데 그 예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웰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리하고 똑같습니다. 몸무게를 더 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몸무게를 조절하시고 일상생활을 유지를 하셔야지만 통풍도 같이 예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 환자라 그래서 특별하게 무언가를 해야 될 건 없고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하루에 한 번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만 스쳐도 고달픈 통풍. 그 통증은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른다. 갑작스런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일상 속 예방이 중요함을 명심하자. 예, 제 주변의 연예인들도 통풍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화면을 보니까 통풍이 정말 40, 50대 남성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과음한 다음 날 부딪힌 것도 아닌데 발가락이 붓고요. 또 원인 모를 통증이 점점 심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통풍이 아니었나 싶은데 교수님, 이 통풍이 이렇게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통풍이 한 1000명 중에 2명, 혹은 많게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명 중에 1명까지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 많이 생기고 또 요산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에게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40, 50대 남성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풍은 그러면 주로 남성들에게만 나고 여성들에게는
주로 발견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여성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꼭 그렇지는 않고 여성들에게도 통풍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대부분 폐경기 이후에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폐경기 전 그 여성 호르몬은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요산에 축적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 전 여성들은 좀 덜 생기는 편이고요. 폐경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좀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그 키워드군요. 여기서 여성 호르몬이요. 네, 아,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런 여성도 요즘에 남성과 더불어서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요즘에 증가하는 추세죠? 네, 가장 큰 이유로는 네.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서 그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많이 먹거나 혹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 고요산 혈증이나 그리고 비만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대사성 증후군을 일으킴으로 해서 네. 이러한 통풍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그 서구화된 식습관에서부터 통풍 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통풍에 대한 이해가 사실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교수님, 그 통풍은 단순히 왜 발가락에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관절 부위에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통풍은 실제로 엄지발가락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그 혈류가 안 되고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요산 결정이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엄지발가락이 잘 생기고요. 또 귓바퀴에도 혈류 순환이 안 되고 가장 차갑기 때문에 네. 또 요산 결정이 침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외에도 그 만성적으로 그 오랜 기간 동안 통풍을 앓게 되면 무릎 관절이나 팔목, 손목, 손가락 그리고 그 외에도 고관절 그리고 모든 장기에 다 침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풍이 그 모든 관절과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희 신체가 이 통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런 특히 뭐 귓바퀴까지도 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통풍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전혀 다른 질환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저희도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합병증이 또 통풍 때문에 또 유발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통풍이 심해지면 주로 관절에 침착을 하니까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관절의 연골을 다 망가뜨리게 되면 관절 기능을 할 수가 없으므로 네.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그 관절 이외에 이러한 요산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설이 되니까 신장에 쌓이게 되면 드물게는 만성 신부전을 일으키고 네. 이로 인해서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요산이 높은 환자에 있어서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네. 아휴, 무서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단순히 뭐 발가락이 아파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기 일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우 통풍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요? 저희 정혜신의 특급 정보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통풍은 40, 50대 남성분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혹시 내 남편, 내 아들에게선 이런 증상이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퉁퉁 부은 적 있으십니까? 이럴 땐 통풍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낮보다는 대개 밤에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니 통풍이라고 생각하면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풍은 단순히 발가락에만 통증이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통풍을 그대로 방치하면 발목과 손목 그리고 무릎과 발꿈치에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신으로 퍼질 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통풍의 또 하나의 증상은 관절 주위가 붉거나 열이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끈적끈적한 땀이 흐르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풍 증상이 심할 땐 요산 결정체가 생겨 관절에 작은 혹이 생기거나 요산이 관절에 침범해 관절이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관절에 이상이 느껴지면 조기에 전문의를 찾아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통풍은 관절염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극심하게 나타나는 통풍은 사나흘이면 그 증세가 호전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호전됐다고 해서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정기적인 검사만이 통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건강비법 대공개 시간에는요, 생활 속에서 통풍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의 핵심은 바로 이제 요산이죠. 이 요산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이제 통풍을 줄이는 키일 텐데 말이죠. 다행히 식이요법을 통해서 요산 수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뭐 알고 먹으면 훨씬 좋겠죠. 교수님, 이 요산 수치가 높은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산은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모든 육류와 생선류에는 다 요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요산의 전 단계 물질인 이제 퓨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런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들을 보면 이제 뭐 멸치나 육즙 그리고 청어, 정어리 혹은 메주에 많이 들어있고 또 그 이외에도 대구나 고등어 그리고 연어 이런 물질에 이런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선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고기 좋아하고 멸치는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평생 밥 반찬을 제가 먹는 건데 갑자기 왼쪽 엄지발가락이 아파오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아야 이거 참. 네, 이처럼 통풍은 육류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많이 섭취해 발생하는 질환이니만큼 통풍은 풍요의 병, 또 황제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통풍은 식생활의 그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육류 말고도요 통풍을 부르는 음식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40, 50대 남성분들이 즐겨 찾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죠. 하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의 주범은 바로 요산. 요산은 단백질 성분의 하나인 퓨린이 몸속에서 분해돼 만들어지는 결정체인데요. 때문에 퓨린이 많은 멸치, 육즙, 홍합, 메주, 그리고 생선과 육류 등의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단백질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무조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능하면 저칼로리 음식, 그다음에 포화지방산을 제한하고 통풍을 일으키지 않는 달걀이나 아니면은 낙농 제품의 음식들을 먹도록 권하고 있죠. 이 중 특히나 초특급 전기주의보가 떨어진 식품이 한 가지 있다는데요. 바로 술! 기분 좋아 한 잔, 괴로운 마음에 술술술 마시는 이 술이 통풍 발병의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정말일까요? 통풍 리스크를 가장 많이 올리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술입니다. 근데 이 술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맥주인데요. 맥주에 들어있는 호프 자체가 요산을 굉장히 많이 올리게 하고요. 술 자체가 알코올이 요산의 배출을 돕지를 않습니다. 요산을 못 나가게 잡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고 가장 나쁜 게 맥주고 그 다음에 소주 정도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 알코올을 마시는 남성의 통풍 위험도는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g은 1.3배, 30g은 1.5배, 50g 이상은 2.5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술 종류에 따른 통풍 위험도는 어떨까요? 매일 양주를 2잔 마실 경우 통풍 위험도는 1.6배, 와인은 1.05배로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요. 반면 맥주 2병은 2.5배로 다른 술에 비해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양주보다 알코올의 양이 더 적은 맥주. 그런데 왜 맥주가 통풍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일반 술과 틀리게 우리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퓨린이라는 물질 자체가 어떤 통풍을 발생하는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 그리고 퓨린이 동시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일반 알코올보다 훨씬 더 통풍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퇴근길 바삭바삭한 치킨과 함께 곁들이면 금상첨화인 맥주. 이 맥주가 통풍에 있어서 멀리해야 할 식품이었는데요.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맥주는 발효주이기 때문에 발효주가 갖는 특성상 그 단백질 함량이 높고 특히 퓨린의 함유가 많기 때문에 통풍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맥주와 비슷한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인 경우에는 대부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와인이나 소주 같은 그 중류주인 경우에는 좀 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많은 양을 드시면 통풍이 발생할 수 있죠. 오늘도 술 약속 있으신가요? 술술술 들어가는 술 한 잔이 당신의 관절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이 요산 수치를 높이는 그 주인공은 바로 맥주였군요. 야, 저 역시도 맥주를 즐겨 찾곤 하는데 맥주를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가수 이택림 씨도 맥주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술자리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고 마셔야겠는데 맥주 이거 뭐 얼마만큼 그러면 마시면 이게 도대체 위험 수치에 다다르는지요? 예, 맥주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게 되면은 네. 2.5배 이상 통풍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맥주가 아닌 그 증류주, 네. 소주나 양주일 경우에는 한 1.6배 정도 생기고, 하지만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잔 이상 마셔도 통풍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술마다 좀 틀리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특히 그 체내 요산이 쌓이지 않게 맥주를 좀 적절하게 마시는 게 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산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잖아요. 물 얼만큼 마셔야 될까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을 수시로 마시게 되면은 그 요산을 소변으로 잘 배출시켜서 요로 결석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합병증도 막을 수 있고 또 통풍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절이 아파오는 통풍은 뭐 일절의 관절염이죠. 우리 어머님들이 관절염 하면 떠오르는 곳이 이제 찜질방인데요. 찜질을 뭐 냉찜질이든 온찜질이든 모든 찜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수님. 사실인가요? 예, 그 일반적으로는 그 관절염에는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 냉찜질이나 얼음찜질이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제 이 통풍 같은 경우는 요산이 결정을 이루어서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이게 차갑게 하면 결정이 더 많이 생겨서 그 통풍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염증이 심하니까 또 그 온찜질도 예. 염증을 더 심하게 일으켜서 붓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너무 그렇군요. 뜨거운 것도 안 좋고 너무 차가운 것도 예민한 애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체중 조절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이긴 한데요. 근데 통풍 같은 경우도 사실 예외는 아니잖아요. 근데 통풍 같은 경우도 너무 살이 쪄도 안 좋고 또 너무 빨리 빼도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통풍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 식이 습관도 있겠지만 이제 비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12년 동안 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통풍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것이 위험 인자인지 봤더니 네. 체중이 13.6kg이 늘면 오히려 2.5배 정도, 2배 이상 더 통풍이 잘 발생을 하고 예. 그리고 4.5kg을 감량을 했더니 통풍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습관인데 퓨린이 안 들어있는 음식을 줘봤더니 이제 실제 요산 농도를 한 혈중에서 1mg/dL 정도를 낮췄는데 네. 최근에는 이것보다도 그 포화지방산을 제한하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균형을 잡아서 식습관을 개선했더니 오히려 더 1.7mg/dL 이상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조건적인 다이어트보다도 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겠고요. 네. 또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탈수를 일으켜서 통풍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운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적당한 운동, 적당한 체중 조절. 알수록 더 예민한 병이네요. 네,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근데 황제병이라 불리는 통풍은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그리 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40, 50대 남성 여러분 육류 섭취를 좀 줄이고요. 맥주를 적게 마시는 것이야말로 통풍과 이별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기와 맥주 좀 멀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와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적당한 체중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통풍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나와주신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 이상훈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